우리나라의 역사상 최단 기간, 최소 비용을 기록한 지하철 건설 공사는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은 우리나라 건설사에 특기할 만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시 지하철 한 개 노선을 건설하는 데는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는데요. 서울 지하철 1호선은 3년 4개월 3일 만에 완공해 역대 최단 공기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지하철 1km 건설에 50에서 9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됐지만 서울 지하철 1호선은 1km당 34억 7천만 원 남짓의 건설비가 들어 최저 공사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모든 공법에 국내 장비를 활용해 별도의 장비 도입을 배제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외자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새로운 과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급속한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요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확충이 시급해진 건데요. 1971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서울시의 수건 사업으로 지하철 건설과 한강로 개발을 꼽았습니다. 서울의 교통 사정이 지하철 건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지하철, 서울 지하철 1호선은 1974년 8월 15일 마침내 개통됐습니다. 도심을 뚫는 꿈의 교통혁명이라는 지지를 받았던 서울 지하철 1호선은 고심도 전기철도 방식을 채택해 터널을 뚫는 대신 전 구간에 개착식 공법을 적용해 지하 평균 17m를 수직으로 굴착해 시공했습니다. 한편 지하철이 숭례문과 흥인지문을 경유하면서 지하철 진동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도 큰 과제였는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4단계에 걸친 진동 흡수 공법을 개발하면서 이 난제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건설 중이던 1972년 12월 31일 서울 지하철 2호선의 노선도 최종 확정됐는데요. 서울 지하철 2호선에는 새로운 시설들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정거장마다 승객용 화장실을 만들었으며 에스컬레이터도 처음으로 설치했죠. 1980년대 도로 정책은 시설을 확충하면서 도로의 상호 연계를 강화해 수송 효율을 높이는 데 있었는데요. 그 결과 1991년 도로 총 연장이 5만 킬로미터를 넘어섰습니다. 10년 전보다 7,750km가량 증가했죠.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도로 포장은 아스팔트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시멘트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 전 구간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한 건 88 올림픽 고속도로가 처음인데요. 동서고속도로로 명명되기도 했던 88 올림픽 고속도로는 영호남의 화합을 도모하겠다는 정치 사회적 의미가 강조된 사업이었습니다. 1980년대 수도권 일대에는 도로 용량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부 내륙을 통과하는 중부고속도로를 신설하게 됩니다. 중부고속도로 건설은 총 사업비 전액을 내자로 조달했고 3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국산 자재와 우리 기술진의 힘으로 건설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로써 우리의 건설 기술 수준이 크게 향상됐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대단히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해 국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기술을 정착시키는 데 초석이 됐습니다.